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아들이 첫 돌이어서 세상이 행복하기만 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애기 엄마예요. 이날이 올 때까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요즘 과거를 회상해 보니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 사연은 시댁과 직장의 문제를 동시에 담은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서술해 볼 테니 부디 많이 들어주시고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셔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는 외벽과 바닥, 화장실 등 타일을 부착하는 타일공으로 오랫동안 일해 오셨어요. 기술자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잘 키워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하게 되면서 아빠로부터 독립하게 됐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회사에서 4년 동안 경력을 쌓고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지원했는데 아주 운이 좋게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기업에 대리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왔던 대기업과는 아주 다른 회사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직속 상관인 부장님이 계셨는데 매일 자기 일을 저에게 시켜서 제 일을 할 시간이 없어 야근을 해야만 했답니다. 이전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적당히 도와가며 일하긴 했지만 여기서 상사가 자기 일을 시키는 건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제 일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으니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부장님이 대기업은 다 이렇게들 일한다고 가르치길래 다른 직원들도 저처럼 윗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에게 대기업은 다 이렇게 일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상사들의 일을 적당히 돕긴 하지만 저처럼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상사의 일을 다 해주는 일은 없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정통으로 입사한 게 아니라 중견기업에서 올라와서 밟아주려고 갑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부장이고 곧 이사로 진급할 나이 많은 여자 상사였는데 들이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고민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사가 시키는 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어도 나이가 50대 중반인 여상사에게 똑부러지게 말할 자신이 없었죠. 곧 이사로 발령나고 임원으로 일하게 되면 볼 일이 거의 없을 테니 몇 달만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선을 넘어서 개인적인 일을 시키더군요. 김진희 대리, 이번 주말엔 뭐해? 네? 저는 고향에 내려가려고요. 아빠 얼굴을 뵌 지 오래돼서요. 고향은 무슨? 이번 주 말고 다른 날 내려가. 이번 주에 나랑 쇼핑 좀 하자. 네? 쇼핑이요? 그동안 김 대리가 내 일 많이 도와줬으니까 선물해주려고. 나 다음 달에 이사 되잖아. 이제 얼굴 자주 못 볼 테니 나랑 같이 쇼핑이나 가지. 내가 선물 좀 해줄게. 그동안 부장님한테 쌓인 게 조금 있었는데 먼저 인정하고 선물까지 해준다고 하니 거절하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장님이 부른 위치로 갔더니 쇼핑이 아닌 짐꾼을 시키더군요. 부장님, 쇼핑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백화점이 아니라 떡집에는 왜...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진급떡이야. 우리 회사 임원들이랑 잘 보여야 할 사모님들에게 떡 선물하려고. 양이 많으니까 김 대리가 오늘 하루 도와줘. 일단 포장한 떡을 내 차에 옮겨. 부장님, 그럼
오늘 저를 짐꾼으로 부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표정이 왜 그래? 김대리, 이거 자기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이번 기회에 회사 임원들한테 인사드리면 좋잖아. 자, 어서 차에 실어. 양 많으니까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할 거야. 그리고 운전도 김대리가 해. 이사 진급한 내가 직접 운전하면 모양 빠지잖아. 그러니까 부장님은 저를 운전기사 겸 묵직한 떡을 날라주는 짐꾼 역할로 부른 것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쇼핑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진짜 진상의 밉상이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회사 상사이자 이제 볼 일도 거의 없을 테니 마지막이다 하고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임원들 집에 찾아가서 보자기로 포장한 떡을 배달했고 부장은 자기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을 전하고 나왔어요. 제 얼굴 도장을 찍긴커녕 떡을 건네주기만 하면 저를 뒤로 밀치고 부장이 고상한 척 인사를 하고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떡을 다 배달해주고 부장이 피곤하다며 자기 집까지 운전해달라고 해서 저희 집과 정반대인 동네까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제게 주겠다는 선물인 떡 한 팩을 건네주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볼 일 없을 테니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사님이 되니까 다시는 이런 호구짓을 하지 않을 줄 알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부장님이 들어왔는데 아주 젠틀한 남자분이었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서 오히려 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었죠. 덕분에 정시 퇴근도 하게 되며 드디어 꼬였던 직장 생활이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회사 내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남녀 비율이 반반이었고 분위기도 좋았고 다들 지성인이라 제가 성장하는 기분으로 모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중 저보다 4살 어린 남자가 있었는데 저와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여러 번 추파를 던졌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인데다 20대 중반이어서 선을 긋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지속적인 대시를 해서 확실하게 말하려고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승준 씨, 입사한 지 1년 됐죠? 나이도 어리고 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연하한텐 관심도 없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남자한테 마음이 안 가네요. 김 대리님, 저 서울대 나왔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나이를 따지나요? 저 한번 만나보세요. 한 달만 만나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차버리세요. 아니, 서울대까지 나온 분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어리고 예쁜 여자가 세 곳 했는데 혹시 날 쉽게 보거나 놀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는 김진희 대리님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첫눈에 반한 건 당연하고 제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대리님,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제가 대리님 좋아하는 마음만 생각해 주세요. 승준 씨는 진심을 다한 눈빛으로 고백했고 흔들리던 제 마음은 곧 그를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준 씨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하고 한 달 동안 남자 대 여자로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남자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배려심과 이해심 그리고 정신 연령도 저보다 훨씬 높더군요. 배울 게 많은 사람인데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승준 씨를 똑같이 좋아하게 됐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은 같은 회사라 비밀 연애를 했어요. 회사에서는 부서가 달라 거의 볼 일이 없어서 걸리지 않았고 퇴근 후에 데이트하는 장소는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나갔어요. 남자친구는 대리로 진급했고 저는 대리 끝물이 되어 1년 뒤에 과장을 달 시기가 왔답니다.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더는 연애만 하고 지내기 싫다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멋지게 고백해 주는데 제가 안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명문대 출신의 4살 어린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양심에 걸리긴 하지만 저도 빠지는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 아빠는 예비 신랑을 보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인물도 좋고 나이도 젊고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으니 입이 귀에 걸리셨답니다.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이렇게 높았구나. 능력도 좋은 사람이 인품도 훌륭하고 아주 마음에 드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지니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암만 당연하지. 그런데 자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 아직 인사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니 씨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긴, 내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서 어른들이 좋아하실 게야. 승준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부모님은 뭘 하시나? 아버지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세요. 저를 20대에 낳으셔서 아직 50대시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젊으셔? 그럼 우리 딸이랑 금세 친해지겠네. 여튼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 잡아보자고. 아빠는 승준 씨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며 허락해 주셨고 며칠 뒤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입을 떼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말해보라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승준 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말해봐. 당신 얼굴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다 쓰여 있어. 내가 자기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우리 엄마 말이야. 어머님이 왜? 당신이 보면 놀랄 수도 있어. 내가? 왜? 많이 젊으셔서? 아님 무서운 분이신가? 아니야, 그냥 말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어. 뭔데 그래? 몰라. 얼른 들어가자. 자기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들어가 보면 알겠지. 저는 긴장하지 않고 그이와 같이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예비 시모와 제가 마주보게 됐는데 둘 다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신랑은 머리를 끄적이며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 눈앞에 있는 예비 시모의 정체는 바로 회사에서 저를 부려먹고 굴려먹던 부장님이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이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묻고 싶은데, 김 대리가 왜 내 아들이랑 내 집에 들어온 거지? 설마 결혼하겠다고 소개해준다는 여자가 김진희 대리 너니? 아들이요? 그럼 승준 씨가 진짜 이사님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저와 이사님은 서로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분위기를 풀려고 억지로 웃으며 소파에 앉자고 하더군요. 엄마, 자기야,
두 사람이 많이 놀랐네. 내가 진작에 알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둘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해서 말하지 않았어. 승준아, 너 김대리 나이가 몇인 줄 아니? 너보다 서너 살은 많다고.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야. 엄마도 참. 나이랑 학력이 뭐가 중요해.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엄마, 우리 진이 좀 예쁘게 봐줘. 그리고 진이 자기도 엄마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드려. 저는 온갖 생각에 휩싸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많은 시모들 중에 왜 하필 저를 굴려먹던 이사님이 여기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인연이 아니라 악연인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말을 꺼내더군요. 승준이 네가 좋아 죽겠다는 여자가 김대리라고 해서 많이 놀라긴 했어. 우리가 한 팀에서 일해서 그런지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 이사님,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승준 씨가 진작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김대리, 내 아들 진심으로 좋아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서울대 나오고 능력이 출중해서 조건 보고 결혼하려는 거야? 네? 그야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죠. 하긴 김대리가 야망 있고 돈 밝히는 사람은 아니지. 내가 같이 일해봐서 알잖아. 그래, 둘이 결혼해. 난 꽉 막힌 그런 시어머니 되기 싫으니까 둘이 결혼해라. 저는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가 바로 허락해 주더라고요.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할 때 도움을 많이 드렸던 게 큰 점수가 됐는지 당신의 며느리로 제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주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일사천리로 결혼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될 때쯤에 시어머니가 궁금하다며 아빠한테 직업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사돈, 제가 아직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쭙지 않았네요. 아, 네. 저는 타일공입니다. 화장실 공사하거나 건물 외벽이나 실내 바닥을 바꾸는 일을 하죠. 타일공이요? 그럼 한마디로 노가다꾼이시네요? 뭐지? 난 진이가 대기업 다니는 애라 부모님도 교양 있고 똑똑한 분인 줄 알았는데 몸 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좀 당황스럽네요. 사돈, 노가다꾼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제가 하는 일이 무식하거나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직업이니 나쁘게 보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말이 멋대로 튀어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타일공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뭐 부모 직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니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렵니다. 대신 혼수랑 예단은 확실히 해주실 수 있죠? 그 정도 형편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이래봬도 제가 기술자라 돈은 잘 법니다. 일도 꾸준히 있고 기술력도 좋거든요. 그래봐야 타일과는 노가다꾼이죠. 어머, 또 말이 헛나왔네. 미안합니다. 노가다꾼이 나쁜 말도 아니고 나쁜 직업 아니니 얼마든지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예비 시모는 생각하지 않고 말을 쉽게 뱉었는데 아빠는 크게 기분 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불쾌했지만 시어머니가 사과했으니 그냥 넘어가게 됐죠. 그렇게 몇 달 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부부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을 같이 했고 점심시간에도 둘이 밥을 먹었답니다.
둘이 붙어 다니니까 회사 사람들은 보기 좋고 부럽다고 자주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결혼 뒤에 시어머니인 이사님이 저를 시시때때로 불렀습니다. 그 새애기 왔니? 들어와서 내 사무실 청소 좀 해놓고 이따 책장이랑 책상 새로 오니까 깨끗하게 닦아놔라. 네? 어머님, 그건 비서가 하면 되잖아요. 예, 그 말도 마라. 밖에 있는 내 비서가 전무님 조카라고 그러더라. 뭘 시켜 먹으려고 할 때마다 다 눈치가 보여서 말이야. 나 외출 다녀올 테니까 네가 정리 좀 해놔라. 어머님, 저 지금 업무가 바쁜데요.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얘 좀 봐라. 너 지금 CM이자 상사인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연하남의 서울대 출신의 잘난 남편 만나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일이 넘쳐나는데 이런 굳은 일까지 다 못해드려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 하지 마. 하기 싫은 애한테 억지로 시켜서 뭐 하겠냐. 그냥 이따가 내가 직접 청소하고 책상이고 뭐고 다 배치할게. 뭐 끽해봤자 허리 좀 아프고 성질 좀 나겠지. 그만 나가봐라. 시어머니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짜증을 내는데 거기서 그냥 나갔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가 찾아올 것 같아 그냥 시킨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주제넘게 대들었네요. 외출 다녀오시면 깨끗한 사무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네가 말실수한 건 맞지? 난 또 며느리가 미쳐 돌았나 싶어서 속이 상하는 줄 알았네. 그래, 그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놓거라.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했고 저는 업무를 뒤로하고 시어머니 사무실 청소와 책상과 책장을 기다렸다가 깨끗이 닦아놓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선하고 인자한 부장님이 화를 내시더군요. 일하다 말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님 며느리라고 멋대로 하는 거냐면서 호통을 치셨죠. 저는 죄송하다는 대답만 하고 방금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는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저를 불러 잡일을 시키셨고 나중에는 이사님이 대표님께 올릴 PPT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어머님, 이걸 제가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하라면 좀 해라. 내가 요즘 눈이 아파서 노트북을 못 보겠어. 그래도 이건 좀... 또 싫다고 대답하는 거냐? 그래. 그냥 안 보이는 눈으로 내가 억지로 할 테니까 그만 나가봐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에 걸리잖아요. 마음에 걸리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자, 다시 물을게. 나 대신 보고서랑 PPT 만들어 주겠니? 저는 눈 딱 감고 제가 하겠다고 대답하고 자료를 받아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려다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갈 것 같아 그냥 혼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정년퇴직이 몇 년 안 남았으니 제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반년이라는 세월을 회사 일과 시어머니가 시킨 일, 그리고 신혼생활까지 잘하며 지냈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편이 해외 지사 1년 근무로 지정됐습니다. 그건 대기업 직원들이 가지고 싶은 기회였는데 제 남편이 덜컥 뽑히게 된 거죠. 여보,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나 미국에 1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하긴, 그거 아무나 못 가잖아.
거기 붙은 게 정말 대단하다. 당신 내 생각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엄마가 위에서 힘을 쓴 건가 봐. 사실 미국에 갈 마음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무조건 지원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넣어봤는데 덜컥 붙어버린 거라고. 엄마가 전무님한테 부탁한 게 아닐까 싶어. 에이, 여보는? 어머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서울대 출신에 회사 매출도 쭉쭉 올려준 능력자잖아. 그러니까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지내다가 와. 고마워. 당신한텐 미안한 마음이 큰데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저는 남편이 미국에 나가는 게 못내 아쉽긴 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잘된 일이니 축하해주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보는 것도 모자라 시댁으로 불러들여 일을 시켰습니다. 새아가, 오늘 도우미 아줌마가 못 나온다더라. 네가 내 집 좀 치우고 찌개랑 반찬 좀 해라. 아, 네. 그런데 어머님, 저도 솜씨가 없어서 살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못하는 게 어딨니?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 몰라? 넌 내가 뭘 시키면 항상 싫다는 걸 어필하더라. 너 내 아들 정도 되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 전이랑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이 정도도 안 하면 며느리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집 깨끗하게 치우고 음식도 잘 해볼게요. 진작 그래야지. 아, 맞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너희 아빠가 타일공이라고 했지? 우리 집 화장실 타일을 좀 갈고 싶어서 그러는데 주말에 좀 해줄 수 있겠니? 아, 그건 아빠 스케줄을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견적이랑 시간도 다 따져봐야 하고요. 내가 남이니? 무슨 견적을 보고 스케줄을 따져? 그냥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면 안 됐냐? 아휴, 나 같으면 훌륭한 사위 얻었다고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시어머니는 저만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도 영향을 끼치려고 했어요. 결국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하고 시어머니가 주는 돈인 것처럼 아빠한테 전해드렸는데 아빠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이야, 사돈끼리 어떻게 돈을 받냐? 그냥 해줄게. 돈은 네가 돌려드려라. 아빠, 아무리 사돈이어도 화장실 공사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받아. 아니야. 이 아빠가 돈이 궁한 것도 아니고 받고 싶지도 않다. 우리 박서방과 널 위해서 선물로 해드리는 걸로 하자. 그래서 결국 아빠는 무료로 시어머니 집 화장실을 새 것처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지적부터 하시더라고요. 사돈, 타일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우아하고 고운 색이 좋은데 다른 거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유, 당연히 되죠. 원하는 색상이랑 디자인 골라보시죠. 여기 책자 보세요. 어머, 다 촌스럽네. 사돈, 이 디자인은 누가 한 거예요? 전부 제가 한 겁니다. 저는 타일을 따로 도배로 사지 않고 직접 시안해서 공장에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미적 감각이 이렇게 없으셨구나. 사돈, 제가 대기업 임원으로서 조언해 드릴게요. 노가다만 뛰던 사람이 왜 아무나 못하는 디자인은 직접 하고 그러세요? 그건 열정이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이 책자 보니까 디자이너를 무조건 구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제 화장실은
일단 그냥 쓸게요. 그 디자이너 구하시면 저한테 시안 보내주라고 하세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다시 공사해 주세요. 공짜로 하는 거면서 따지는 건 더럽게 많이 따지더군요.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빠가 손짓으로 하지 말라고 하셔서 꾹 참았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서 마음을 추슬러야 했네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부하 직원 이상으로 회사와 시댁에 불러 마음대로 굴려먹었고 저의 화는 점점 쌓여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남편이 미국에 간 지 넉 달이 지나고 쌀쌀한 11월이 다가왔어요. 연말 전이라 회사에서 하는 일이 2배로 늘어나서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죠. 금요일 저녁에도 야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호출이 있어 일을 부랴부랴 정리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제 오냐? 넌 맨날 야근을 하고 그러니? 누가 보면 회사 일을 너 혼자 하는 줄 알겠다. 어머님이 시키신 일을 먼저 하고 났더니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요. 뭐? 지금 네가 야근한 게 내 탓이라는 거냐?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시애미가 시킨 일이 대단히 힘들었나 보네. 야, 나 때는 상사들이 시키는 거 다 해주고 똥도 닦아줬다 이거사. 고작 참일 좀 처리해줬다고 입이 오리주둥이처럼 나왔냐? 어머님이 일을 많이 시키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드네. 야, 너 내 아들 정도 되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남이야? 네 시어머니잖아. 네,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이 저보다 월등하고 우월한 것도 잘 알고 시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셔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돕고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오늘은 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말하더군요. 지금이 어느 때냐? 바로 김장철 아니겠니? 내가 우리 집 식구 먹을 거랑 회사 임원들 것까지 좀 챙겨줘야지. 그래서 백포기 시켰다. 그럼 김장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건 모레까지 다 해서 임원들에게 돌리도록 하자. 내가 잘 보여야 내 아들이랑 네가 큰 점수를 따지 않겠니? 백포기라. 저랑 어머님 둘이서 이걸 다 하자고요? 얘는 당연히 아니지. 너 혼자 다 해야지. 난 옆에서 감독할 거고. 네? 저 혼자 이 많은 배추를 김장하라고요? 많긴 뭐가 많어. 나 땐 500포기도 혼자 하고 그랬다.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이다. 잔소리 말고 배추부터 다듬고 소금에 절여놓고 한숨 자라. 내일 새벽에 시작해야 하니까. 일요일 밤까진 무조건 끝내야 해. 다른 며느리들도 이 정도는 하시겠죠. 저도 압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도 마음 편히 일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도 남편이 없으니 시어머니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왔다니까요. 여하튼 저는 반기 드는 소리를 내봤자 또 잘난 아들이랑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서 제가 수긍할 때까지 잔소리하실 분이라 더 말하지 않고 100포기의 김장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추를 모두 다듬고 절여놨다가 새벽에 물을 빼고 오전 7시쯤에 김장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옆에서 팔짱 끼고 이거 넣어라 저거 똑바로 해라 등등 입으로 조종했어요.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빨리 김장을 끝내려고 몸을 빨리빨리 움직였죠. 그리고 반나절 동안 열심히 김장하는데
쌓여있는 배추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느리냐? 너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대기업엔 어떻게 들어온 거니? 아휴, 보는 내가 답답해 죽겠다. 어머님, 지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천근만근이에요. 더 빨리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속도로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이래서 며느리를 젊은 애로 받으라고 하나 보다. 팔팔한 20대 며느리가 왔으면 이런 것도 뚝딱 해낼 텐데. 시애미 앞에서 허리 아프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아이,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퍼부어서 감정이 상한 채로 김장을 꾸역꾸역 억지로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오후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배고프다며 밥 차려놓고 김장하라고 했어요. 저는 새로운 찌개와 반찬을 해서 한 상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입맛이 없기도 하고 김장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에 진동이 느껴져서 고무장갑을 벗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또 옆에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야, 지금 전화 받을 때냐? 나중에 받고 계속해라. 어머님, 친정아빠 전화여서요. 죄송하지만 전화 받고 할게요. 네 아빠는 타이밍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춘다니? 아휴, 마음에 안 든다. 안 든다고 하니까 전화하는 것도 미워 보이냐? 짧게 통화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찌르는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야. 식사는 하셨어? 저기 김영천님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누구세요? 우리 아빠 핸드폰인데? 제가 맞게 전화했네요. 저는 아버님하고 같이 일하는 타일공 기사입니다. 네, 근데 우리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왜 동료분이 아빠 핸드폰으로... 아유, 이거 참...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김 씨랑 제가 같이 건물 외벽 타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프를 타고 건물에 매달려서 하는 작업이었죠. 근데 김 씨 로프가 무슨 문제인지 풀려버리면서 추락했습니다. 네? 아빠가 건물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지금 응급실에 실려와서 긴급수술 들어갔습니다. 따님한테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숨김없이 말씀드릴게요. 그 의사 선생님이 생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머리랑 온몸을 다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안 돼! 아저씨, 어느 병원이에요? 당장 출발할게요.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집어던지고 달려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지금 어딜 가려는 거냐? 이 김치 내일 밤에 임원들 가족들한테 돌려야 해. 네가 나가면 어떡하라고? 어머님, 방금 제가 통화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아빠가 위독하시대요. 수술해도 살아남을지 모른다고 했다고요. 그래, 들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갔으니 한참 걸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장 싹 하고 나가거라. 김장하는 시간보다 수술 시간이 더 길 거야.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 니년이 간다고 네 애비가 바로 살아나겠냐? 수술 받고 중환자실로 갈 텐데 지금 당장 갈 필요가 없잖아. 이 많은 배추를 봐라.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마저 다 하고 나가라.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자기의 김치를 일요일 밤에 다 돌려야 한다며 고무장갑을 내밀더군요. 어머님, 정말 무섭고 이기적인 분이셨군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악마가 따로 없으세요. 이거 놔요. 나 아빠한테 가야 해요. 인연이 방금 내 말을 귓구녕으로 들은 게 맞는 거냐? 아니 글쎄 수술 오래 걸리니까 다 하고 가라고. 다시 한번 미친 소리를 하자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괴물로 보게 됐어요. 이거 놔, 이 미친 악마야.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 따귀를 날리더군요. 인연이 어디 시애미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 쌍소리를 내?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김장 양념이 담긴 대야에 머리통을 처박아 줬습니다. 시뻘건 양념에 시모 머리를 휙휙 저어줬어요. 이 미친 악마야. 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 지금 니년 김장이 문제야? 어디 매운맛 좀 봐라.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무사하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순간 이혼 결심도 했고 퇴사 결심도 했어. 그리고 니년을 반송장으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아유, 그만. 눈이랑 코에 들어갔어. 매워 죽겠다고. 아직 주둥이는 살아있네. 좋아, 제대로 담가주지. 저는 손으로 잡은 머리채를 놓고 발로 시모 뒤통수를 꾹꾹 눌러서 제대로 면상과 몸을 김장해 줬습니다. 맛이 어떠냐? 이제 네가 잘못한 걸 알겠냐? 이 육실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너야말로 이거 하극상의 폐륜이야. 너 내가 이혼시키는 건 당연하고 사회생활 못하게 매장시켜버리겠어. 그래, 해봐.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시어머니의 머리통을 잡고 일으켜서 배추를 잡아 싸대기를 날려줬습니다. 자, 양념칠 잘 되지? 오늘 배추 싸대기로 싹 다 김장해줄게. 아유, 이 정신병자야. 그만두지 못해? 아유, 얼굴이 너무 쓰라려. 너무 매워서 화끈거린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안 돼. 반면 우리 아빠는 지금 수술실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네 애비가 무식하고 천박한 일 하다가 추락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이, 이 주둥아리를 깨부숴버려야겠어. 아이. 저는 주먹으로 시모의 주둥이를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쓰러져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제야 시끄럽게 떠드는 입이 멈춰버려서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아빠의 동료가 말씀하시길 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열하며 주저앉았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나왔는데 수술은 잘 됐지만 깨어날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환자가 살 의지가 강해야 깨어날 수 있다며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가망 없다는 듯이 들렸고 제 정신과 몸은 바닥에 쓰러져 거의 초주검이 됐고 일어설 기운이 없어 아빠의 동료에게 업혀 응급실로 가서 안정제와 수액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아빠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적처럼 눈을 뜨고 의식을 차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고맙다고 읊조리며 눈물을 흘렸고 아빠가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꼬박 사흘이 지나자 상태가 호전된 아빠는 개인 병실로 옮기게 됐고 의사의 허락에 잠시 면회가 됐습니다.
아빠, 나 알아보겠어? 아유, 그럼.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잊을 리가 있겠냐? 아빤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앞으로 병원에 1년은 입원해야 한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라. 아빤 강한 사람이잖니. 아유, 그런데 너 얼굴에 김치 양념이 묻었구나. 아, 이거 시댁에서 김장하다가 달려왔어. 아유, 김장했구나. 사도는 안녕하시지? 아빠가 지금 누구 신경 쓸 때야? 아빠 몸이나 생각해. 아유, 녀석. 엄청 까칠하게 구네. 미안하다, 진이야. 아빠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빠,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 그만 나가봐야 해. 일주일 정도는 내 얼굴 보기 힘들 거야. 그래, 그럼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아빠와 오래 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전하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부장님한테 사직서를 내고 자리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마주쳤는데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며 말을 걸더군요. 하! 나한테 한 짓이 걸려서 회사 때려치운 거냐? 뭐요? 내가 그 일로 회사를 관둔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악마랑 엮이기 싫어서 피하는 겁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마녀 아줌마! 인연이 또 막말을 하네? 이제 이혼할 거라서 막 나오겠다 이거냐?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만천하에 알리고 사회생활 못하도록 막아버릴 거야. 마음대로 해. 니년이 막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어머머 천년 말하는 거 봐라.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너같이 말 안 듣고 늙은 년보다 젊고 착한 며느리로 바꾸는 게 100번 낫다고. 그래 젊은 며느리 들여서 부려먹고 살아라. 나한테 하던 대로 하면 다 니년한테서 도망갈 거다. 시모가 욕을 이어서 하는데 무시해버리고 도로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친정집에 들러 세면도구를 챙겨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되어 아빠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당신 언제 왔어? 여보, 힘들었지? 제일 빠른 비행기 타고 왔는데도 늦었네. 여길 뭐하러 와? 내가 전화로 이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당신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럽다.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대먹은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걸 듣고 나도 화가 났어. 여보, 근데 나랑 이혼하는 건 참아줘.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을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천년을 끊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큰 잘못은 했지만 당신을 키워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혼하고 당신 엄마랑 살아. 아니, 그렇게 못해. 나한테 전부는 당신이지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사실 나는 엄마한테 아들이기보다 아바타 같은 존재였어. 내가 서울대 들어간 게 대단하다고 했지? 6살 때부터 매 맞아가면서 억지로 공부하면서 컸어. 거의 매일 혼나고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지. 나중엔 엄마 발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서 오줌을 쌌다니까. 그래도 날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가 있어서 계속 엄마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당신한테 한 짓 들으니까 확신이 서더라. 더는 엄마라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야. 당신 그렇게 힘들게 자랐어? 매일 공포에 떨면서? 난 다른 애들도 나처럼 크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어릴 적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난 책상에 붙어 앉아 공부만 하면서 컸어. 그리고 대학 나와서는 엄마가 조종하는 대로 지금의 회사에 들어갔고. 대충 이해가 되지? 여보, 나도 미국에서 사직서 제출하고 왔어. 더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엄마 아들도 아니야. 다 정리가 됐다고. 남편이 구구절절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강압받던 일들을 말하면서 저의 옆에 붙어 있을 것이고 이혼 같은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미워하는 점은 하나도 없었고 고통스럽게 성장했으니 나가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천륜을 끊는 걸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아빠는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안 된다며 저와 남편을 설득했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을 내린 터라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 시모와 회사를 버리자 며칠 뒤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데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승준아, 너 여기서 뭐하니? 내가 힘써서 미국에 보냈더니 그걸 버리고 여길 와? 당연히 와봐야죠. 장인어른은 제 부모님이니까요. 뭐? 부모? 네 처가 나한테 한 짓을 듣고도 여기에 온 거야? 너 미국에서 나온 건 그렇다 쳐도 회사 관둔 건 뭐고 날 안 보겠다는 말은 뭐야?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반항이요? 아니요. 이제 엄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고요. 우리 이제 얼굴 보지 말고 모른 척하고 살아요. 뭐야? 지금 이 애미한테 그런 막말을 해? 당장 나와! 싫어요. 난 더 이상 엄마의 아바타가 아니에요. 이놈이 마누라한테 홀렸나?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된 줄 잊어버린 거니? 서울대 간 거요? 엄마가 다니는 대기업에 들어간 거요? 그거 다 반납할게요. 하기 싫은 거 매맞아가면서 했던 거라 계속 가지고 있고 싶지 않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은혜를 원수로 갚네? 기껏 엘리트로 키워줬더니 엄마를 버리고 겨우 저기 누워있는 영감탱이 수발이나 들고 있어? 말 조심하세요! 나한텐 아버지와 다름없으니까! 뭐? 아버지? 야, 너 왜 이렇게 웃기냐? 저런 무식한 노가다꾼, 개미 목숨처럼 살아가는 놈이 뭐 배울 게 있다고 아버지 소리를 해? 네 돌아가신 아버지는 검사였어, 검사! 저런 하찮고 쓸모없는 놈팽이가 아니라고! 시모의 무식한 발언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그게 다 진심입니까? 사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이 없는 사람이군요. 내 사위가 천륜 끊겠다고 해서 말렸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하, 이것들이 쌍으로 지랄이네. 그래, 나 없이 셋이 잘 살아봐.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 줄 알았던 모양인데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시모는 자존심을 세우며 뒤돌아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에게 사과하며 버리지 말라고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빠 옆에서 간병을 하며 재활치료까지 열심히 도왔어요. 노력한 결과 3개월 만에 5발짝은 걸을 수 있게 됐답니다. 저희는 박수를 치며 아빠의 작은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지 11개월이 됐을 때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동이 가능해져서 퇴원하게 됐답니다. 1년 동안 저희 부부는 한 푼도 벌지 않아서 미래를 걱정해야 했는데 남편이 벌써 할 일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장인어른 뒤를 이어서 타일공으로 일해보면 어떨까? 장인어른이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배워서 사업하는 게 어때? 정말? 당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나야 아빠 따라서 몇 번 해봐서 배우면 금방 하지. 좋았어. 그럼 이야기 끝났네. 우리 둘은 앞으로 타일공으로 살 거야. 서울대 나온 남편은 대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며 모든 걸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아빠의 일을 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타일 보조로 열심히 배우고 익혔고 6개월 만에 사업자를 내고 타일 공사를 하러 다녔어요. 물론 저희 둘이 실력이 부족해서 아빠의 동료분들을 스카우트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타일공은 당연히 힘들지만 그만큼 보수도 좋아서 만족하며 지낼만 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시작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어머니와 1년 넘게 연락을 끊었는데 어느 날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큰일이 났다면서 호들갑을 떨더군요. 회사 이사 자리에 앉아서 뇌물을 받고 하청을 준 내역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달 뇌물로 받은 돈이 억소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이를 파헤친 전무님이 회사 대표님께 알리고 법무팀으로 넘겨서 일이 아주 커졌답니다. 파면은 당연한 것이고 징역까지 받게 됐어요. 재판이 열리는 날 남편에게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그이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저 혼자 법원에 가서 방청했습니다. 시모 얼굴에는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표정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감형 없이 징역 7년형을 받게 됐답니다. 제 직장 상사이자 시어머니의 끝은 이렇게 최악으로 끝나게 됐죠. 제가 나중에 교도소에 면회를 신청했는데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좋은 말 해주러 간 게 아니긴 하지만 가차없이 거절하는 걸 보니 아직도 본인이 잘못한 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일은 끝이 났고 저와 남편은 2세를 계획해서 아들을 낳았고 얼마 전 돌잔치를 했답니다. 저희 세 식구의 앞날은 앞으로 화창하기만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을 들은 분들 중 아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며느님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제 사연을 바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